K리그 이적설 타임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K리그 이적설 꼭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곧 열리게 되잖아요. 네. 6월 25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미 많은 팀들은 움직이고 있고 이제 등록일에 엄청나게 팩스들이 연맹으로 날아올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이 코로나 때문에 이적 시장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해요. 이적 시장 일정은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동일한데 계약서를 쓰고 넘어왔지만 자가격리를 2주간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메디컬 체크라든가 외국인 사증 이런 발급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2주 이상을 일단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일단 계약을 맺고 그거 등록을 마치면은 그 메디컬 체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소요 시간은 따로 봐주겠다라고 이번 코로나 세계관에서의 이적 시장 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은 다른 시기에는 일단 들어오면 뭐 자가격리 중이라도 네. 뭐 원격으로 사인하고 해서 등록해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경기를 꾸준히 뛰다가 온 선수가 거의 없고 그렇죠. 몸 상태를 몸이 안 확인할 만들어져 수가 있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을 꼭 해야지만 사인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를 한 다음 메디컬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 그건 있고요. 좋다. 그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랑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끊겼잖아요. 네. 일단 브라질이다. 그러면 브라질 선수가 들어오려면 무비자 여행으로 들어온 다음에 메디컬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리는데 지금은 브라질에서 한국 들어오려면 브라질에서 한국행 비자부터 받고 들어와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정이 마비된 나라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비자 받는데 뭐 한 1, 2주 한국에 들어와서 뭐 자가격리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제 영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불러 오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한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주겠다는. 일정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선수가 올지, 어떤 선수가 갈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울산현대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김광국 대표가 이청용 선수 발표 후에 저희는 영혼을 다 끌어모았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철 선수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사실은 지난 겨울에도 김도훈 감독이 홍철 선수를 영입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당시에는 팀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이청용 선수한테 집중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그러면 이 홍철 쓸래? 라고 했을 때 김도훈 감독이 일단 그럼 저는 이청용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데이비슨도 있고 박주호도 있고 지금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서령우도 가능한 선수고, 심지어 뭐 예. 최준도 최준도 그때는 좌우를 줄 알았는데 다. 뭐 빌려준다 만다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포지션은 지금 당장 급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청용 선수는 데려오면은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이청용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홍철 선수가 계약이 올해까지고 이제 6개월 가량 남은 상태다 보니까 수원으로서도 올 여름에 이적료를 남기지 못하면 올 겨울에는 그냥 단순한 선수 보상금 아마 3억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만 남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홍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 초에도 아시안컵 기간에도 그랬었고 계속 이적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울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예산을 마련을 해볼 테니까 홍철 우리가 영입을 해서 전북을 물리치고 우리가 우승을 해보자 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팀에서는 어쨌든 홍철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윤영선 선수를 임대를 보내야 두 선수의 연봉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윤영선 선수 임대 보낼 것 같고요. 그 윤영선 선수가 지금 엔트리 한 경기도 못 들어왔어요. 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윤영선 선수의 동기부여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팀 분위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윤영선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서울 임대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은 대충 한 10명 정도를 내보낼 수 있다는 리스트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10명을 전부 다 내보내지 그쵸,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몇 명을 임대 선수가 좀 가죠. 일단 최준도 경남으로 임대 가는 게 확정이 됐고, 그 외에 지금 기용 안 되고 있는 22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도 K리그 2에서 지금 많은 요청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좀 네. 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넘어가 볼게요. 팬들 사이에서는 좀 핫한 이슈라고들 하던데 케인 대 계약 해지설, 그리고 조나탄과 말컹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케인드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이라서 뭐 시즌 아웃이 된 거는 뭐 확실하고요. 뭐 당연히 대체 공격수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무고수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 벌써 우리가 다 알게 됐고, 그리고 대체 공격수가 필요한데 인천이 대형 외국인 선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로 완델손이 거론되고 있었죠. 이제 완델손,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나탄 말컹도 거론이 됐는데 네. 제가 알기로 조나탄 말컹 쪽은 좀 확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중국 팀들은 이런 타이밍에
김민재 전북 임대선일 때도 그랬는데 선수를 놔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즌이 시작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선수들도 지금 중국 슈퍼리그가 시즌이 언제 재개될지에 그러니까. 대한 막막함도 있고 연봉도 지금 상당히 삭감이 된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 삭감액 자체를 또 인천이 감당할 수 없는 네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북 네. 정도로 큰 팀도 김민재를 임대하고 싶어 할 때 무상 임대를 그러니까. 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 충북팀 입장에서는. 물론 그 연봉을 와중에 보전해야 조나탄은 되는데. 뭔가 수원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포스팅을 본인의 SNS에 해가지고 조나탄은 뭐 예, 수원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수원 팬들이 제발 조나탄이라도 이렇게 했지만 조나탄 선수는 지금 중국에서 50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조나탄은 그거 늘 합니다. 한국 좋다, 한국 그립다 이런 말 늘 하고.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립고 네. 좋을 수는 그런 있지만 말늘 하죠, 어쨌든 원래. 선수들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근데 인천인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완델손은 확실히 한국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K리그에서 뛰었던 적이 있고 K리그 활약이 좋았던 맞아. 중동으로 간 선수. 이 맞아. 선수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거기다 지금 봅니다. UAE는 리그를 중단을 그냥 아예 그냥 올 시즌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UAE에 가 있는 선수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인천은 좀 K리그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는 선수를 좀 공략해야 될 거예요. 완델손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 대해서 너무 이 선수를 빠삭하기 때문에 인천 유일하게 체불되는 팀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2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지금 K리그 1에서 조금 눈길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안현범 선수 얘기 보도 나왔었잖아요. 연합뉴스에 짧게 보도가 됐지만은 실제로 전북이 이 선수를 노리고 있었고 서울도 이 선수를 작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던 상황인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이긴 한 것 같아요. 윙 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도 타진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여름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안현범 선수가 굉장히 좀 구체적인 현실적인 영입 보강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안현범 선수도 제주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체로나 뛰고. 예, 이런. 뭔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제주와 전북이 만들 수 있는데 그 협상이 아직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선수 영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거의 뭐 보도가 많이 됐고 음. 뭐 당사자들도 직접 얘기하는 이 건들이 많이 있죠. 홀슈타인 킬에서 이재성 선수와 함께 뛰어온 레프트백 서영재 선수가 대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대전 측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황선호 감독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서영재가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번 달 이후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2주 자가격리가 있을 거고 아, 그렇네요. 실제로 서영재 선수의 투입 시점은 한 7월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진짜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는 뭐 사실 까봐야 아는 게 서영재 선수가 독일에서 많이 못 뛰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청소년 대표도 예전엔 많이 했지만 최근엔 또 나이가 올라가서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파주에서 보기도 힘들었고. 근데 대전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대전이 지금 전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측면에서 사이드백에서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좀 그러다 보니까는 풀백에 대한 보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했고 이번에 지금 결국 J리그에 남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오재석 선수 때도 대전이 또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려고 했었었고 네. 대전 또 브라질의 그 에디뉴 선수라고 에디뉴. 이 선수는 이제 대전 영입설이 얘기되고 나서 키가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158cm. 오. 엄청난 단신 선수인데 역대 최단신이겠는데? 그렇죠. 저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지금 나오는 행정 절차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금 대전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안현범 선수의 인스타에 제주가 다 삭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옛날 구단에 관련한 인스타를 삭제한다는 건 뭐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약간 선수가 속상하거나. 감정적으로 지금 속이 많이 상하는 상황이라는 게 안현범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1라운드 선발이었고 2라운드도 나왔는데 한 3라운드부터 사라졌어요. 명단에서 사라졌어요. 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그런 거는 남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뭔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고 정말
전북으로 이적하는 상황 혹은 전북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상황이 결정이 된 거라서 뭐 저런 사인이 나온 걸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속 이야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남길 감독 팀에서는 뭐 저런 일들 뭐 잘 일어나죠. 뭐 네. 임채민이라든가. 오늘 우리 김종종 기자가 내일을 살지 않을 남자인 것처럼 지금 예전 쏟아내고 있네요. 예전 일이잖아요, 임채민 네.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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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북은 무려 수완지 시티에서 뛰었던 모두 바로우라는 아프리카 감비아 국제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고 전북의 백승권 단장이 직접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뭐 하늘만 열리면은 네.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비자만 나오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이런 추세는 있대요. 다 에이전트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원체 외국인 선수를 뭐 데리고 와서 입단 테스트를 시키고 검증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면 명성이 검증된 사람들. 아주 높은 애들을 어. 주로 구단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리그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크레딧이 높아지는 경향이 좀 아. 생기고 있다. 커리어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모두 바로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 또 지금 지속적으로 그 코린치안스에서 인터나시오날로 가 있는 브라질의 굉장한 유망한 공격수인데 구스타보. 지난 겨울에도 사실은 이 선수 영입설이 나왔지만은 너무 이적료가 세가지고 네,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브라질이 경제 위기 거기다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헤아라 가치가 급락했어요. 예, 뭐 요즘 표현 떡락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적료가 한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면서 전북도 그렇다면 이 선수 우리가 한번 노려보겠다. 전북 내에서는 뭐 모라이스 감독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고 스카우팅 쪽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감대적으로 이 선수는 데리고 오면 K리그에서 굉장히 폭격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금액적으로도 많이 좁혀졌는데 워낙 이 서드 파티가 얽히고 설켜 있는 선수다 보니까 무려 4군데에서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4개 구단. 저는 뭐 4개 구단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2개 구단 정도고 나머지 2개는 에이전트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푸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지체되고 있지만은 뭐 잘 풀린다면 이번 여름에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벨트비크가 1년 계약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팀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국인 커터 비면 이제 구스타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게 문제가 안 풀린다면 겨울에 다시 한번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적 시장 얘기까지 해봤고